안녕하세요. 호사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말들이 많은데, 저도 영상을 지금 준비하려고 2개월 동안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 외부 활동으로 하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다가 찍어는 뒀는데, 이게 1월 달까지 내용을 준비를 해두다가 이제 2월부터 좀 찍어야 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더 터지면서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더 그 컨텐츠를 더 찍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장작 2개월 동안 영상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요즘에 댓글을 조금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대학원에 관련된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많이 달려봐야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달리는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달아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 생각을 댓글로 달아줬는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어서 우선은 그거의 주제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제 대학원 취업의 이야기에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이고 저는 화학공학과 출신인데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굉장히 잡다하게 많이 했어요. 전자 쪽 일을 하면서 화학도 하고 전자 쪽도 좀 같이 손대면서 반도체 쪽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지식은 좀 쌓아둔 상태였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음 되게 많이 달아줬는데 일단 뭐 확실한 그 조언이라고 부탁드릴 만한 게 일단은 뭐 지금 보니까 스펙은 저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SCI 두 편도 있고 오픽도 저보다 높고 어, 학점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높겠죠. 그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제가 댓글을 달아주긴 했는데 대기업에 욕심이 없고 중견 쪽으로 희망을 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자기 전공이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자기 전공이 있는데 그 관련된 회사가 좀 적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주제에 맞춰서 회사를 알아봤는데 서류도 좀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너무 한정적이라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결론은 이거예요. 저도 TFT라는 소자인데 이게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소자예요. 근데 그 소자를 연구를 하는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연구소고 그게 아마 경희대학교 관련된 벤처 회사인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있어요. 장진 교수인가? 그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벤처 회사 근데 연봉도 굉장히 짜고 근데 제가 하고 있던 TFT랑 관련된 회사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중견을 만약에 찾아보면 그런 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거는 너무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저희가 경력이 없는 신입생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기업밖에 없어요, 사실. 대기업을 들어가서 거기에 경험을 쌓고 나오는 게 답인데 대기업도 쉽지가 않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 예전에 호황이었다가 이제 그게 꺾이고 나서 그게 아무래도 취업에 관련되게 어, 취업도 이제 많이 그 뽑는 인원수도 많이 줄고 있고 요새 저도 많이 뽑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그냥 흐름은 많이 안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경력을 이겨낼 정도의 신입이 경험을 쌓기에는 그리고 또 그 회사에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분은 지금 반도체 쪽 분야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를 그냥 계속 꾸준히 넣는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공채가 이제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중견을 넣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을 좀 잘해야 되는 게, 내가 단순히 돈을 벌고자 취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이 전공에 맞춰서 쌓아갈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반도체 분야가 딱 그 한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이분도 잘 알고 계세요. 뭐 화학 쪽도 있고 공정도 있는데 장비도 있고, 어느 한 분야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조건 실건 간에 무조건 그 루트를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입사한 부서의 그 주제에 맞게끔 그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력이 1, 2년 정도 쌓이고, 그리고 뭐 좀 더 오래 그 회사에 있으면 그 부서에 내가 일하는 게 그래도 4, 5년까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분이 뭐 30살이라고 치고, 그러면 적어도 35살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리어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맞춰서 가게 되면은 나중에 확장성이 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단순히 취업이 목적이고 내가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분 말대로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다 넣어서 그 반도체랑 관련된 다 넣어서 가는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의 해답은 그 회사의 그 공고가 뜨면은 그냥 어필할 수 있게끔 그냥 그 내용을 너무 내가 한 전공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 회사에 맞춰서 이력서를 다시 쓰고 이 회사가 좋아할 만한 멘트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상품화해서 파는 형식으로 설명을 좀 하는 식으로 가야, 아마 서류를 보더라도 조금 더 그 자소서를 볼 거니까, 아무래도 석사생이다 보면 자소서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그러면 이제 면접 기회를 많이 받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좀 좋은 케이스고, 뭐 취업이 당장 목적은 아니고 내가 내 커리어에 내가 전공에 맞춰서 내 인생 설계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대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중견이다 뭐 중소든 그 루트를 타겠다라고 하면은 전공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뭐 내가 대학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그 분야인데 내가 이 대학원이 만약에 몸통인 주제면은 그 팔다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응용 가치성이 높은 쪽으로 주제를 잡아서 그런 회사를 찾아서 가서 경력을 쌓는 게 오히려 다음 회사를 이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일을 할 거면은 면접을 볼 수 있게 서류를 좀 많이 개조를 해서 그 회사가 원하는 형식에 맞춰서 자소서를 써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형식으로 좀 많이 트라이를 해봐야 되고, 내 경력에 맞춰서 내 주제에 맞춰서 전공을 좀 이끌어 가려면은 메인 주제에 좀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누가 봐도 이 부서에 들어가거나 이 주제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회사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런 회사를 들어가서 1, 2년이라도 일을 하고 다음 이직을 준비를 하는 형식으로 루트를 삼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제일 보편적이긴 한데, 어떤 회사든 들어가서 일단 돈을 벌면서 준비를 하세요. 이게 지금 지금 20년도 석사생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21년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뭐 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번 하반기가 만약에 뽑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1년 동안 내가 한 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학교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웬만해서는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뭐 면접 보러 가거나 뭐 공부를 하더라도 뭐 전공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쉬는 기간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소서에 써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우선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비슷한 분야에 일단 1-2년이라도 일을 해 보고 이직을 하는 루트를 삼아야 나중에 그 이직을 하더라도 "너가 왜 회사에 나와 이직을 하려고 했느냐."라는 설명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 커리어에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그분한테 조금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댓글만 보고 설명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좀 만나서 그분의 그 고민을 직접적으로 들어봐야 뭐 해결책이라도 아니면 조언이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냥 저는 단순히 댓글만 보고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그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이라면은 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글을 달아 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이런 식으로 좀 찍어서 제가 지금 컨텐츠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산됐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영상을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분에 맞춰서 언제든지 영상을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4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1대1 맞춤으로 영상을 찍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원이었습니다.